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522억 원을 들여 지으려는 다목적 문화센터 예정지는 진주성 맞은편 남강변 주거지. 진주시는 최근 도시계획 변경과 성인고시 등 센터 건립의 행정적 근거를 모두 마련했습니다. 국제공모로 설계 당선작도 선정해 보상과 실시 설계, 착공만 남은 셈입니다.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를 하여 현재 편입 토지 및 물건 현장 조사를 70% 이상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사유재산인 주거지에 공연장을 짓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다음 주쯤 집단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드러내고 공연장 짓는 것이 주거 환경 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고. 한 시민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주거지가 아니라 신안동 공설운동장터 같은 시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도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보장할 길은 많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역사문화, 관광, 도시발전 가능성을 검토해 선정한 다목적 문화센터 틀을 변경하거나 건립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국내에서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버섯 17종이 가야산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버섯의 생물학적인 다양성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소식은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의 한적한 등산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0.5cm 정도 크기의 작은 버섯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둥우리 버섯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입니다. 나뭇잎이 우거진 그늘 속 버섯 한 쌍이 솟아 있습니다. 돌기 헛단 버섯으로 미기록종으로 추정됩니다. 사람 귀를 닮은 얇은 귀버섯, 옅은 푸른 빛이 감도는 푸른태 손등버섯, 부채 금빛 구멍버섯과 미색 구멍 덕다리 버섯 등 가야산에서 처음 발견된 버섯만 17종에 이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가야산의 자생버섯을 집중 조사해 미기록 17종과 서식 현황이 알려지지 않은 152종을 확인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산을림이 우거지고 그리고 약간 습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버섯을 조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국의 도감에서만 보던 야생 버섯이 우리나라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7종의 미기록종이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 우리나라 생물자원 다양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태백산과 조항산, 무등산 등에서도 자생균류 발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경남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96명이 발생했습니다. 창원에선 기업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업체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창원시가 아예 기업을 찾아가 진료소를 꾸린 겁니다. 우리 회사 오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바쁘니까 검사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좋아요. 어제 하루 16개 업체에서 5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201개 업체에 1,600명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라인이 중단된다든지 이러한 사유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선제적으로 경남에서는 신규 환자 96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40명, 김해 29명, 양산 7명, 함안 5명 등입니다. 창원은 최근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39.4명으로 직전 한 주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강하고 빠른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한 주가
확진자 감소세의 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정경민입니다. 이 폭염의 기세는 언제쯤 꺾일까요? 우리 지역의 폭염주의보는 더 강화돼 이제 창원을 포함한 10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경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에 적지만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경남 서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시면 창원의 현재 기온이 24도, 한마는 22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33도, 밀양과 양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32도, 진주도 32도, 합천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와도 습도가 높아서 폭염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내 문화계 공연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문화가 산책 문철진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 8명의 조각과 회화, 미디어 작품 등 팝아트 작품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팝아트 전시회 아주 친숙한 아주 낯선 전이 8월 6일까지 하동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한여름밤 통영에서 재즈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마련한 53번째 재즈나이트 강윤미 콰르텟이 오늘 저녁 7시 30분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펼쳐집니다. 즐기는 공연 축제 2021 블루거제 페스티벌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재즈와 아카펠라,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낮에는 영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대들이 버려진 물건들로 끊임없이 놀이와 장난을 치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넘버벌 코믹 놀이극 정크 클라운이 내일 오전 11시 창원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지계 남산 연결도로 개통식이 오늘 오후 3시 창원시 동읍 용전 영업소 앞에서 열립니다. 하반기 사랑의 헌혈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남해군 건축사협회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되고요. 전통 간식문화 교육지도사 양성교육은 오후 2시 밀양시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창녕군 계획위원회 회의는 오늘 오후 2시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전선 KTX가 증편 운행합니다. 진주역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경전선 KTX의 운행 횟수는 주중 4회, 주말 2회 늘어나고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해 열차 2편을 연결한 중년 열차 운행도 2회 증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증편으로 열차 운행 간격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으로 단축돼 열차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동군의회가 섬진강유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하동군의회 정영섭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해 섬진강 수해처럼 재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야 하며 하동군이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11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는 사천시가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천 주소각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지역 7개 공공기관 직원 530명 가운데 150여 명만 사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최근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사천 주소 갖기에 협력해 줄 것을 사천시는 요청했습니다. 경남 김해, 함안, 창녕, 전북 남원, 경북 고령 등 10개 지자체는 어제 부산 경남 우유협동조합과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유값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홍보 문구와 고분군 지도, 출토 유물 사진, 참여 지자체 로고 등을 새길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도의원 고성군 제1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4,500만 원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350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출마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분이 있는 다수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인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4,300만 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고발했습니다. 창원시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모 전 창원소방본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마산 소방서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공용재산 무단 사용은 올해 초 창원시의 특정감사에서 확인됐는데 창원소방본부장의 계급은 소방정으로 일선 소방서장과 같지만 소방서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자리란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중도 보수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남희망교육연대 창립총회가 어제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 200여 곳이 연대한 경남희망교육연대는 중도와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자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일화 과정을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25만 728명의 서명을 담은 32개 상자에는 창원 시민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만든 104만 창원시민 염원이란 문구를 넣었고 문화분과를 위해선 창원관이 최적의 대안이란 뜻도 전했습니다. 창원시가 총 사업비 3천억 원 규모의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하포구 구산면 수정리 일대 21만 제곱미터 터를 로봇 테스트필드 부지로 확정하고 최근 로봇산업진흥원에 유치 희망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6일 최종 선정되면 2,7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